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부동산학 개론 마지막 세 번째 나무인 감정평가론 중요 출제 테마 대이어정을 출발할 텐데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우리 공인중개사 합격의 키는 뭐 가지고 있다? 그렇죠. 이 부동산학 개론이 아니라 바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이 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학 개론을 공부하는 중에도 우리는 반드시 단 하루도 빼지 말고 이 민법 강의를 수강해서 탄탄한 토대를 마련해야 된다는 것, 그걸 꼭 잊으셔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법 및 민사특별법의 심화학습 반드시 들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단기학습 이렇게 들으시면서 그러면서 이 부동산학 개론을 듣기를 꼭 권해드립니다. 자, 그러면은 드디어 우리가 1차 부동산학 개론의 마지막 숲인 감정평가론에 도달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기초론, 가격론, 방법론, 관련법에서 크게 4개의 출제 테마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본격적으로 감정평가론 출발하기 전에 오늘의 명언 하나 음미해 보겠습니다. 배움은 우연히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열성을 다해 갈구하고 부지런히 집중해야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자, 애덤스가 했던 명언입니다. 자, 그 열성, 이 열정을 가지고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감정평가로 우리 첫 번째 테마는 자, 한 권 16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6페이지. 자, 43번째 출제 테마죠. 그래서 감정평가 분류. C급 정도 사소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결코 사소한 것을 사소한 것으로 대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자, 이 사소한 문제를 맞추면 합격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운 문제, 이런 걸 맞춰서 합격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거는 이제 내적인 구별만 잘 하시면 되는데, 감정평가, 이런 감정평가, 저런 감정평가, 이렇게 다양하게 구분을 하겠죠. 구별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런 감정평가들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별하는 것, 그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그 중에 잘 나오는 게 첫 번째, 필수적인 평가냐, 임의적인 평가냐, 요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 수용 경매, 경매할 때는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된다. 반드시 필수적으로. 그래서 수용 경매 시의 평가가 뭐다? 필수적 평가 또는 필수 평가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매매하거나 우리 담보 설정할 때 말이죠. 여러분 매매할 때 반드시 평가를 해야 됩니까? 아니죠. 하고 싶은 것만 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임의적인 평가다. 이렇게 구별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우리 시험에서 잘 나오는 것은 바로 이거죠. 개별 평가냐, 구분 평가냐, 일괄 평가냐, 부분 평가냐, 독립 평가냐. 요거를 잘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 특히 어려운 게 이 분이 두 개죠. 분분합니다. 수험생들 의견이 분분해요. 이게 구분이다, 저게 부분이다. 요 두 가지를 잘 구별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 부분하고 비교되는 것은 바로 이 독립이죠. 구분이 아니라 뭐예요? 독립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구별할 수 있는가? 요게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167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은 자, 나와 있죠. 구분평가는 보니까 가치를 달리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의 물건인데, 하나의 부동산인데, 그럴 경우에 뭐예요? 구분해서 평가하는, 구분해서. 부분해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구분해서 평가하는 것이다. 자, 다음에 부분평가는 같은 분이지만은 현실이 뭐예요? 토지와 건물이 함께 있어요. 이렇게. 그런 경우에 토지를 평가하는데 어떻게 해요? 건물이 있는 그대로 토지만을 평가하는 거야. 건물이 있는 그대로. 그래서 이 건물이 있는 그대로 토지를 평가하죠. 그래서 이 토지는 이 전체 부동산의 한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라 그래? 부분평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독립평가는 현실은 똑같은데 가정이 달라요. 요거는 부분은 건물이 있다고 그대로 하는 것이고, 이에 반해서 이 독립평가는 뭐예요? 건물이 없다고. 건물이 토지에 종속되지 않는 거죠. 없다면 결국은 독립이 됐다. 그래서 건물이 없다고 가정하고 토지만 평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지만 평가하는 건 맞는데 똑같은 공통점이네. 건물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독립평가 보면은 나지 상정 후 평가다 이렇게 돼 있죠. 나지, 건물이 없는 토지를 갖다 우리가 나지라고 그랬죠. 그래서 나지를 상정, 가정한 후에 평가한다 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감정평가 분류 기출로 한번 다져볼까요? 기출 213페이지 보겠습니다. 보니까 와우, 11회, 18회, 19회, 22회 딱 4번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은 좀 인기가 시들해진 경향이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독으로 나오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감정평가 종합 문제 중에서 하나의 보기 정도로 출제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해봅니다. 자, 이제 44번째 출제 테마입니다. 자, 171페이지입니다. 자, 가격의 발생 요인과 형성 요인이죠. 가격하고 가치는 명확히 하면 다른 용어죠. 명확히 하면 다릅니다. 근데 혼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가격 발생 요인이다, 어떤 분은 가치 발생 요인이다 이렇게 하는데 같은 말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4번째 테마는 바로 가격 발생 요인하고 가격 형성 요인이 되겠습니다. 둘 다 C급이지만은 그래도 중히 여겨야 되겠죠. 자, 첫 번째 가격 발생 요인에서는 해당 여부, 이런 것들이 가격 발생 요인에 해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지요. 효용성 때문에 가격이 발생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효율성 때문에 가격이 발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인지 율인지 이거 한 끗 차이네요. 이런 거 주의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가격의 형성 요인입니다. 외적으로는 앞에 우리 토지 인문적 특성하고 연계돼요. 그리고 뒤에는 지역 분석, 개별 분석으로 연계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가격 형성 요인의 일반적 요인이 사회적, 경쟁적, 경제적, 그리고 뒤에 보면 행정적 요인이 있거든요. 행정적 요인. 그런데 요 말이 여기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39페이지 앞에 총론 파트 39페이지 보시면은 토지의 인문적 특성 해가지고 나와있죠. 그 중에 보면은 인문적 위치의 가변성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사회적, 경제, 행정적 위치의 가변성 이렇게 나와있어요. 이 내용이 그대로 감정평가론에서 복사해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계속 반복된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자, 그래서 그게 연계가 되고, 두 번째, 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하고도 연계돼요. 우리 뒤에 테마 지역 분석, 개별 분석이 나와 있지요. 지역 분석, 개별 분석. 이것도 마찬가지로 연계가 됩니다. 왜 연계되냐? 이 분석 대상의 지역 분석의 대상이 지역 요인, 개별 분석의 분석 대상이 개별 요인이거든요. 근데 이 지역 요인하고 개별 요인이 바로 뭐다? 가격의 형성 요인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172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죠. 지역 요인, 개별 요인. 그리고 앞에는 일반적인 요인으로서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단독 문제로 출제했을 때는 내적으로 해당 여부, 과연 이게 경제적 요인에 해당이 되느냐, 되지 않느냐, 이런 거죠. 특히 우리 세금 부담의 상태라는 것이 있고요. 또 하나는 세제의 상태라는 것이 있어요. 세제, 세금 제도죠. 조세 제도. 요게
한 끗 차이죠. 앞에는 세금 부담, 뒤에는 세제. 그래서 앞에 부담은 경제적으로 부담된다 이거죠. 세금이 많으면. 그래서 경제적 요인에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해당. 그렇지만 요 뒤에 세제의 상태는 제도니까 제도는 바로 행정이죠. 그래서 행정적 요인에 해당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구별하면 되겠습니다. 객관식의 핵심은 뭐다? 그렇습니다. 바로 구별입니다. 자, 그럼 이것도 기출로 한번 다져보죠. 기출 215페이지입니다. 215페이지. 이것도 보니까 예전에는 뭐 두 문제씩 물어보다가 24회 이후로 단 한 번도 단독으로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근데 이게 그렇게 사소하냐? 물론 사소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좀 앞에 감정평가 분류처럼 좀 인기가 시들해진 거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단독으로 출제되기보다는 감정평가론 종합 문제 중에 하나의 보기로 출제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